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진영의 편파뉴스 네 번째 시간, 나는 왜 편파뉴스를 하게 되었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게 유튜브 방송 시작하고 나서 계속 제목이 지금 5분 브리핑에서 뉴스 해설에서, 그 다음에 오진영의 진짜 뉴스에서, 오늘은 오진영의 편파뉴스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좋은 제목이 생각날 때까지 계속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편파뉴스라는 제목을 단 이유는요, 요즘 이게 TV 뉴스를 보면은 공중파든 종편이든 이제 TV 뉴스에는 시사 패널들이 나와서 뉴스 해설을 하죠. 근데 방송국에서는 균형을 맞춰야 하니까, 그러니까 친여 성향, 친민주당, 국힘,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 친국힘 성향, 친야 성향으로 양쪽 입장 패널들을 다 불러서 이제 출연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얘기를 이제 시키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민주당 지지하는 성향의 패널들의 얘기를 화가 나서 못 듣겠는 거야. 막 그 사람들이 하는 이 궤변을 듣다 보면은 막 속에서 이게 불더위 같은 게 치밀어 오르고, 막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아파서 들을 수가 없어. 아마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민주당 쪽 패널이 얘기할 때는 음소거 버튼을 딱 눌러서 안 듣다가 그 사람 얘기 다 끝나면은 다시 소리를 켜서 튼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 뉴스는 안 보게 되고 유튜브 뉴스 채널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균형을, 유튜브 시사 채널들은 균형 맞출 필요 없죠. 이제 자기가 그 지지하는 세력만 균형 맞출 필요 없이 그냥 편드는 그런 편파 방송을 하죠. 그럼 난 그런 편파 방송이 좋더라고요. 그게 속 편하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방송을 같이, 이런 방송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보시라고 하는 유튜브가 되어드리자 하는 뜻에서 이제 편파뉴스라는 제목을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토요일 아침 뉴스에도 여전히 그 김의겸이 국회에서 폭로한 청담동 거짓말, 그 청담동 첼리스트 소동, 그게 이제 계속 화제로 나오는데, 아까 잠깐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 종편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그 분 계세요. 아마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할 텐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성공회대 교수하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김의겸을 이제 변호하는 이제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김의겸 의원이 좀 이번에는 곤혹스러워질 것 같다 하면서, 그러나 문제의 녹취를 들어보면은 세부 사항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디테일이 촘촘하게 있어서 듣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거 사실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듣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을 해주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촘촘하게 디테일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잘 엮어서 하면은 그 거짓말이 사실이 됩니까? 그게 거짓말이 참말이 됩니까? 자세하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은 장경태가 했죠. 우리의 포르노 조명기사 장경태가 한 말입니다. 장경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사람도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진술의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르기 위해서 세부사항의 일관성을 보는 것 말이죠. 이거는 그 증거가 없어서 밝히기 어려운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성범죄나 뇌물범죄 같은 거는 증거가 있기가 힘들죠. 그 성희롱, 성추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을 때가 많죠. 뭐 CCTV가 있어서 뭐 녹화된 증거가 없는 한은. 뇌물 같은 범죄도 이 뇌물을 뭐 계좌 이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로 긁어줄 리도 없고, 이건 현금으로 주는데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증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줬냐는 그 전후 사항을 자세하게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진술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을 때, 이럴 때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거짓말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장경태나 이런 그
민주당 지지하는 패널 같은 사람들이 한심한 그런 소리를 이거 뉴스에 나와서 하고 있는 걸 들으면은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이게 TV에 뉴스에 아무나 패널로 부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저 정도로 나올 정도면은 가방끈도 길 거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아주 어려운 시험 붙어서 전문직 타이틀 딴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큰 사람일 텐데 왜 고작 TV에 나와가지고서는 저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거를 보면은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너무 화가 나죠. 그런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죠.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겁니다. 지금 요즘 이 사람들이 이런 그 민주당 지지하는 시사 패널들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요즘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면서 거기다 또 같이 이재명을 표적 삼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무슨 촛불연대 민주시민집회 그런 걸 한다고 하네요. 11월 26일에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세상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은요 어떤 사회입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런 유튜브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를 파서 한두 시간이면 유튜브를 파서 만들 수 있고요. 페이스북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있고요.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집회라는 건 말이죠. 그야말로 군사 독재 시절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뜻을 국민의 정부에 전달할 수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항거하던 그런 물리적인 수단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거리로 나간다는 것은 지금 왜 거리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온 국민이 폰 하나씩 다 들고서나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는 세상이고 그 폰 안에 여러 매체가 몇 가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서 공감하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 세상인데 왜 길거리에 나가서 스피커를 들고 요란하게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상인들에게 거주자들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이런 집회는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80년대 전두환 독재 정권 때 하던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에 저항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 사고방식이 그 시절에 그대로 멈춰있기 때문에 행동 방식도 그 시대 그대로 하면서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 정부를 갖고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군사 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라는 말을 이재명 당대표도 했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독재 정권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50몇 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인간적으로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인격 모독적인 막말을 들으면서 모욕당하는 정권은 정말 보다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한테 인격에 돌을 던지는 말을 하는 이렇게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렇게 공격당하는 독재도 있습니까? 이런 걸 독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공영방송 MBC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자막에 붙였죠. 자막에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고 그거를 또 미국 정부에 고자질을 하고 미국 정부에서다가 우린 상관없는데? I don't care인데? 하니까 그런 말을 또 싹 빼먹고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걸 막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MBC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하는 거에 하고 있죠. 김의겸이 한 것처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짓을 또 하겠다고 하고 있죠. 똑같은 짓을 또 할 겁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도 이 정부는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아니 무슨 이런 이빨 빠진 호랑이도 아니고 이렇게 힘없는 정권을 독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재명과 민주당 일당들이죠. 지난 9월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 박홍근 원내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 기사라고 그랬죠. 박범계는 추악한 사냥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까?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집회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 민폐 끼치지 말고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히 대처를 하세요.
이재명의 측근들이 지금 이재명 자신이 얘기한 이 사람들 정도는 측근이 되어야 한다는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은 검찰이 시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판사가 영장 내주는 겁니다. 구속영장. 이 사람들이 검은 돈을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는 혐의가 소명이 되니까 판사가 영장을 내준 거죠. 그리고 김용과 정진상이 누굽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보고 정치 자금을 줍니까? 이재명을 보고 준 거죠.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을 보고 준 거였죠. 그러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법원에서 다뤄지는지를 믿고 의연하게 대처를 하세요. 민주당 지지자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한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도 조국 교수 못지않게 그 미래를 내다보는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이재명이 2017년에 한 말이에요. 도둑 잡는 것이 도둑에게 보는 보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불의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보복은 매일 해도 좋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오진영의 편파뉴스 항상 이재명과 조국 교수가 한 명언으로 마무리하는 아마 그런 컨셉을 잡아볼까 합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